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팬들이 아직도 시즌 1의 마지막 경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경기가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작이었을까요? 충격적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즌 2는 아직 방송조차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누군가는 탈락했고 누군가는 살아남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결정이 팬들의 인기나 화제성이 아닌 단 세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추신수 감독이 직접 언급한 결과, 기량, 변화, 이 세 단어가 시즌2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스포츠 예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시즌2는 다릅니다. 이제는 웃음도 스토리도 감동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경기에서 얼마나 팀을 살릴 수 있는가만이 기준이 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좋아했던 선수들 중 일부는 더 이상 그라운드에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1차 선발 기준이 움직였고 일부 선수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평가에서 밀려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리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지게 될까요? 그리고 팬들이 예상한 명단은 과연 얼마나 맞을까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시즌2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즌2의 진짜 생존 전쟁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2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선수들, 즉 사실상 생존이 확정된 핵심 전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단순히 눈에 띄는 활약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김모아입니다. 김모아는 단순한 투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팀의 전술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선수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시즌 1에서 그녀는 투수이면서 동시에 타자로도 활약하는 이른바 투타 겸업 자원으로 팀에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한다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실점을 막아낸 직후 바로 다음 공격 흐름에서 장타를 만들어내며 경기 분위기를 뒤집었던 장면은 단순한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 자체를 통째로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내부 분석에 따르면 김모아가 관여한 공격 상황에서 득점 확률이 크게 상승했다는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이 말은 곧 김모아를 제외하는 선택은 단순한 선수 교체가 아니라 전술 옵션 두 개를 동시에 포기하는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언급해야 할 이름은 송하입니다. 김모아가 전술적 가치라면 송하는 그야말로 숫자로 증명된 선수입니다. 시즌 1에서 기록한 타율 0.68, 이 수치는 단순한 고점이 아니라 시즌 전체를 통틀어 유지된 결과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득점권 상황에서의 집중력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압박 상황에서 흔들리는 반면 송하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일부 데이터에서는 팀 득점 상황의 상당 부분이 그녀의 타격과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경기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영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투수가 아니라 팀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시즌 1에서 위기 상황마다 등장해 흐름을 끊어낸 장면들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부하입니다. 시즌 1에서는 투수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정 선수에게 이닝이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지만 시즌 2처럼 경기 수가 늘어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장수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투수 운용 시스템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 선수는 단순히 잘한 것이 아니라 왜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가 증명된 선수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살릴지 버릴지 끝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선수들은 누구일까요? 다음 파트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선수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즌 1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선수들, 즉, 살려야 할까? 아니면 과감히 정리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동시에 던지게 만드는 카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노자와 아야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매력적인 투수입니다. 최고 구속 약 113km에 이르는 빠른 공, 그리고 타자에게 정면으로 승부를 거는 공격적인 투구 스타일은 시즌 1 내내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많은 타자들이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헛스윙을 반복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명합니다. 바로 부상과 기복입니다. 일부 내부 소식에 따르면 시즌 도중 어깨 통증으로 인해 캐치볼조차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 투수로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는 요소입니다. 게다가 압박 상황에서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까지 겹치면서 퍼포먼스의 편차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수를 계속 데려가는 것이 맞을까요? 현실적인 답은 완전 배제가 아니라 역할 재설정에 가깝습니다. 선발이 아닌 특정 상황에서만 투입되는 불펜 카드, 이닝 제한, 투구수 관리. 노자와 아야는 여전히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변수형 자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더 위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선수는 김성현입니다. 앞선 선수들과 달리 눈에 띄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를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도 기반의 피지컬, 빠른 반응 속도, 그리고 경기 흐름 속에서 묘하게 존재감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 모든 요소들은 통계표 한 줄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분명히 팀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팀 내부에서의 역할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팀의 리듬을 유지하는 선수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경기 흐름이 흔들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유형입니다. 물론 기복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정성 자체가 팀 내부 경쟁을 자극하고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카드라는 점입니다. 시즌 2가 단순히 기록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가장 가혹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냉정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즌 2를 앞두고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인 선수, 그리고 현실적으로 탈락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되는 인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이름은 바로 신수지입니다. 시즌 1에서 그녀는 3패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야구는 개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패배를 한 선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단순한 결과 이상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제구 불안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공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위기를 만드는 장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팀 내에서 맡아야 할 역할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선발인지, 불펜인지, 혹은 특정 상황 투입 카드인지. 이 기준이 흔들리면서 경기마다 다른 모습을 보였고 결국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영향력 부족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흐름을 끊어내지 못했고 팀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잠재력은 분명 존재합니다. 시즌 초반 몇몇 장면에서는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투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2는 더 이상 가능성만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신수지가 초기 선발 리스트에서 밀려났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즌 2는 그녀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선수의 탈락 여부가 아닙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시즌 2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신호입니다.
시즌 1이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였다면 시즌 2는 결과로 증명하지 못하면 바로 밀려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이름값도 과거의 활약도 더 이상 안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선수들은 과연 어떤 기준을 만족시킨 사람들일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시즌 2 생존의 핵심 조건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즌 2를 앞두고 각 선수들의 위치와 가능성, 그리고 냉정한 현실까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추신수 감독이 제시한 세 가지 기준, 결과, 기량, 변화입니다. 먼저 결과입니다. 단 한 번의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라 시즌 전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팀에 기여할 수 있는가? 김모아와 송화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팀을 살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량입니다. 단순히 잘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장수영의 위기 관리 능력이나 노자와 아야의 강속구처럼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변화입니다. 이 부분이 시즌 2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실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팀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가. 이 기준에서 많은 선수들의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즌 2는 더 이상 누가 인기 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실제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가를 묻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명단과 실제 최종 선택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목받았던 이름이 사라질 수도 있고 반대로 조용히 실력을 쌓아온 선수가 중심으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일부 내부 소식에 따르면 최종 명단 발표에서 예상 밖의 탈락자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즌 2는 시작부터 큰 충격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즌 2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누가 더 많이 주목받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팀을 살렸는가. 이제 진짜 드라마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예상하는 생존 명단은 실제와 얼마나 일치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 공개될 시즌 이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 체육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